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끌어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 조치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투표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또 이전 사전투표와 달라지는 점을 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대구 150곳, 경북 323곳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습니다. 또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그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니까요.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정확하게 기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은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게, 그러니까 용지 중 한 칸에만 찍어야 유효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cm, 38개 정당이 후보를 등록해 역대 가장 길어진 만큼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도장이 2칸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 안에 넣은 뒤 봉함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함을 비추는 CCTV를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적발됨에 따라 시설물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재외선거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율도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격전지 후보들의 공약과 정견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편입된 군의를 품은 새 선거구, 동구 군의군 을입니다. 현역 여당과 보수우파, 진보 야권 단일화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동구 군의군 을 지역구에선 3명의 후보가 금배지를 두고 맞붙습니다. 지난 총선 때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국민의힘 강대식 후보는 재선을 노립니다.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을 앞세워 자신이야말로 일할 줄 아는 후보라며 신공항 조기 개항과 후적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군의의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밀리터리 타운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서울보다 더 살고 싶은 동구, 또 애기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군의를 저 강대식과 함께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정은실 후보는 사람이 몰리는 대구로 만들겠다 자신했습니다. 대구공항 후적지와 금호강 일대에 테마파크와 생태문화파크를 만들고 청년을 위한 쇼핑 복합단지 건립, 팔공산 국립공원 휴양림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복합문화단지, 복합관광단지, 복합휴양단지, 복합쇼핑단지를 동구와 군위의 원스톱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가면 반드시 대구를 가야 된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동구 의원 출신 진보당 황순규 후보는 무능한 현 정권을 심판하고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선수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대구공항 후적지를 노동교육과 문화 메카로 만들고 제2대구의료원 유치 등 공공의료 구축, 은행 횡재세 도입 등이 대표 공약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좀 바꾸자라는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야권 단일 후보로 모아냈습니다. 그래서 민주와 진보가 힘을 모았으니 우리 동구 군의을 주민들께서 조금의 힘만 보태주시면 이번 봄에는 민생의 봄 선수 교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수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던 동구 군의군 을,
17만 4천여 명 유권자의 표심이 이번엔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정당 지지도나 국회의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밝히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밝혀진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포항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파행 운영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만 2년째 하다 보니 개관이 1년이나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인 볼링장은 수시로 고장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190억 원을 들여 지난해 개관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경북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건물 내 누수와 배수로 미비 등 2년째 이어진 하자 보수 탓에 준공을 하고도 개관이 1년이나 지연됐습니다. 주요 시설인 볼링장은 개장 4개월 만인 지난 1월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기계 결함으로 볼이 자동으로 이동하지 못하거나 핀 세팅 불량 등 시스템 오류 탓에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돈다 들어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체육센터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빨리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고장과 수리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설비 결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도 5년 전 같은 제조사의 시설을 설치했다가 잦은 고장과 부품조차 구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과거 유사 부실 사례를 검증 없이 설계에 반영을 했고 부실한 공사 감리로 예견된 중대 하자가 드러난 것입니다. 외부의 조사 기관을 통해서 책임 범위와 법적 조치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는 시공사의 완전한 하자 보수를 요구한 상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하자 투성이 시설로 전락한 포항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내년은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단지가 지정되고 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창립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사는 지난 50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북 관광 역사 50년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대규모 관광 역사관을 새로 짓고 낙동강 관광단지 조성과 포항 해양개발 계획도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관광단지에 지정된 경주 보문관광단지입니다. 보문단지 관리를 위해 같은 해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설립했고 지난 50년간 국내 관광 역사를 선도해 왔습니다. 내년에 50주년을 앞두고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새로운 경북관광 역사 50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서비스 산업에 기여를 했던 그런 역사를 잘 되새기고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광 출애에 맞는 경북문화관광의 어떤 그런 비전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다양한 50주년 반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주년을 앞두고 공사는 보문단지 대보수와 다양한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 등 관련 시설들을 오는 2029년까지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역사관을 하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웰컴 센터, 방문자 센터를 경주시와 함께 국책 사업으로 설립해 신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건물에 대해선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보문단지 역사 50년 찾기 사진 공모전을 다음 달까지 진행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주변에 대규모 낙동강 수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포항 영일만 대교를 중심으로
해양 관광 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창립 50주년 1년을 앞두고 경북 관광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 식수 행사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비롯한 수많은 감정들, 우리는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죠. 다양한 감정의 실체를 가시화해서 그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획한 실험적인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으로 얼굴의 일부를 가린 인물의 표정에서 불안과 고뇌, 좌절 같은 심리적 갈등이 느껴집니다. 작가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통한 묵인된 폭력이 경계와 심리적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멍한 상태의 인물 모습을 표현한 황금색 조각 작품. 합성 수진 레진과 석고 붕대를 재료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내면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내려놓고 감정적 안정감을 찾으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착에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몽한 상태로 새로 어떤 리셋을 한다, 그런 의미로 그때부터 새로운 상상들이 또 이렇게 하늘 또 오르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가 올해 첫 기획 전시로 실험적 프로젝트 전지적 감정 시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행복, 쾌락, 불안, 스트레스, 안정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감정의 본질과 소통하면서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이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작품을 보면서 이제 슬픔, 쾌락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감정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마련했고요. 전국에서 참여한 작가 17명이 서로 다른 감정에서 발현된 다채로운 작품 116점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대구예술발전소 1, 2 전시실과 4층 테라스에서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저녁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대구는 정치 세력의 경쟁이 없어 발전하지 못한다면서 일당이 지배하는 것은 지역을 망치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 선택의 결과로 짧은 시간에 민생이 파탄나고 외교는 국가 망신이 돼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 영토가 줄었다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동대구역 광장 기후시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당, 정치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 불평등과 기후 재난을 막을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까지 주어진 시간이 5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고 동대구역 기후시계는 가리키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기후국회로서 반드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준하경 경주시장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공무원 근무 성적 평가와 관련해 이미 제출된 결과와 다르게 순위를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은 임용권자이지만 평정 권한은 없는데도 부당하게 관여한 겁니다.